외환은행 매각 과정을 두고 13년간 이어졌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분쟁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이겼습니다. 이로써 우리 정부는 4천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과 이자를 물지 않게 됐습니다. 오늘 이슈플러스에서는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문소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 기자, 론스타와는 정말 악연이라고 할 정도로 긴 분쟁이었는데 그렇죠. 우리 정부가 이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 2012년에 이제 론스타가 우리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면서 국제 투자 분쟁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만인데요. 정부 발표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국제 투자 분쟁 해결센터 ICSID 익시드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습니다.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 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약 4천억 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하여 소멸되었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건 2012년인데 사실 론스타와의 악연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03년에 이제 론스타는 외환위기로 경영난을 겪었던 외환은행 지분 51%를 1조 3천억 원대에 사들였는데요. 당시 은행법에서는 산업자본의 국내 은행 인수를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이 부실 금융기관 정리라는 이제 특별한 사유를 인정해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해줬거든요. 이후 시민단체는 이제 인수를 승인해준 당국자와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배임 혐의로 기소가 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06년에 이제 감사원이 외환은행이 인수 자격이 없는 론스타에 부적절하게 매각됐다는 감사 결과가 발표가 됐고요. 또 론스타의 이제 외환카드 주가 조작 혐의도 불거졌습니다. 이 혐의는 2011년 3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당초 론스타는 이제 외환은행을 매각을 하고 바로 철수를 하려는 계획이었는데 정부가 이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제 매각을 승인을 하지를 않았고 결국 론스타는 2012년이 돼서야 이제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금액이 3조 9천억 원대입니다. 살 때 가격보다 이제 3배가량 높은 가격에 넘기게 된 거죠. 아니 3배 넘는 가격에 넘겼는데도 손해를 봤다고 하면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그렇죠. 한 겁니까? 네, 론스타가 지난 2012년에 이제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절차 중재판정부에 약 6조 8천억 원의 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한 심리가 이제 10년 동안 계속돼 왔던 거고요. 중재 판정은 이제 론스타의 주장을 일부 인정을 해서 청구 금액의 4.6%인 2,900억 원을 배상을 하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근데 법무부와 론스타가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이제 판정 취소를 신청을 했고요. 결국 어제 이제 13년 만에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4천억 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이 사라지게 됐다라는 거는 이제 당초 배상 규모였던 2,900억 원에다가 이자까지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ISDS 취소위원회는 론스타 측에 그동안 한국 정부가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 73억 원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결정까지 내렸습니다. 론스타 측에서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론스타는 이번 결정에 대해서 실망스럽다라면서 새로운 소송 제기를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요. 론스타가 수년간 노력해온 이제 외환은행 지분 매각을 한국 규제기관이 막아서고 부당하게 간섭했다는 근본적인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건을 다시 새로운 재판부에 제기하게 되면 한국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론스타의 손해액 전액을 배상해 줄 거다 이렇게 확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사님, 정부에서 완전 승소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중재 절차 과정에서 적법 절차 위반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특히나 이런 국제 중재 판정을 내기 위해서는 이 절차적인 요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제 ISDS에서 진행이 됐던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라고 우리 측에서 계속해서 주장을 했었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중재 패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다.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국가 간의 사실 이익과도 결부가 되는 국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패널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절차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조약이나 중재 규칙에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것을 또 엄격하게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는 의무가 사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편향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기피 절차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라든지 우리 측의 의견 제출 기한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었고요. 두 번째로는 증거 제출이라든지 심리 절차가 불균형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양측에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증거 제출 기한이라든지 증거 제출에 대한 기회나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제공을 해야만 내실이 있는 심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적인 평등 원칙이 침해가 됐다라고 우리 측은 주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판단 과정에서 중대한 법리적인 오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역시도 절차적인 문제와 연결되는 것이 법률상에 아니면 적법하지 못한 위배된 증거를 채택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판결, 그러니까 중재 결과가 나온 것이다라고 우리 측은 주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결국에는 앞선 중재 판단에 대해서 근본적인 하자가 있다라고 해서 모두 취소가 된 것입니다. 어쨌든 절차 위반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론스타 측에서는 새로운 소송 제기를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 소송도 13년 걸렸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꽤 많이 들 텐데 정말 할까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사실은 전부 패소의 판단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두 팔 벌려서 이렇게 좀 수긍하기는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이고 그래서 의례적으로 우리 다시 재검토해서 다시 좀 승부를 보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정말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선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ISDS 중재의 경우에는 사건당 수십억 원의 비용이 들고 비용이야 론스타야 워낙 이제 비용을 많이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부담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시간이요. 패널 구성이라든지 기일 지정을 하는 데만 2, 3년이 기본적으로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서 2, 3년의 시간을 다시 들여서 조금 원점으로 돌려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쉽지 않은 선택인 것이고 그도 그럴 것이 중복 소송에 대한 제한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기초 사실과 같은 조약 위반을 근거로 해서 문제를 삼게 되면 이것은 사실은 어차피 질 것에 노력과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대적인 절차상의 하자가 인정이 돼서 취소가 됐는데 그것을 뒤집을 만한 중대한 하자를 없던 것으로 만들 만한 어떠한 증거라든지 새로운 사실관계 변경, 사정 변경이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론스타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다시금 문제 제기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론스타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새로운 재판부에서는 다른 결론을 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번복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재 판정을 다시 받아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재 판정을 하는 데 있어서 법리적인 부분이나 사실관계 인정은 재판부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취소가 된 것이에요. 근데 어떤 중재 재판부가 오더라도 절차적인 하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재량이 많이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명확하게 조약 위반이라든지 명확하게 이러한 법률 위반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규약 위반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중재재판부의 어떠한 주관적인 인식이라든지 어떤 재량이 개입할 요소가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에 좀 승산이 없어 보이고 이미 중재 판정에서 잘못된 증거가 들어갔다라고 인정이 된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일부 다퉈볼 수 있겠다라고 론스타 측에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국제 중재 사건에서 어떠한 이러한 결론을 바꿀 만하다라고 판단되는 그러한 사정 변경이 있지 않은 한 동일한 위반으로 동일한 절차상 동일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다퉜을 때 결과가 달리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쉽진 않습니다. 좀 실익이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문 기자 정말 잘된 일이잖아요. 그랬더니 정치권에서는 누구 공이냐 이걸 두고 공방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특정 정부의 공로나 책임으로
환원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정말 여러 정부가 걸쳐져 있는 그렇죠.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뭐 김대중 정부 시절에 외환이기 때문에 뭐 불가피했다라고는 해도 산업자본 규제가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어서 이제 매각 자체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고요. 이어서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제 헐값 매각 논란이 폭발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을 하기는 했지만 론스타는 뭐 한국 정부에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요. 이후에 이제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는 장기전에 돌입을 했지만 그러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2,9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전 대표였는데 다퉈볼 만하다라면서 취소 신청을 냈지만 그때도 뭐 패소 시에는 수백억 원이 더 든다 이러면서 뭐 정쟁의 소재가 되기도 했었죠. 그러다 윤석열 내란 사태 거치면서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분쟁이 최종 마무리된 겁니다. 되돌아보면 누구의 이제 공을 따지기보다는 한국은 왜 22년 동안이나 외국계 사모펀드에 휘둘리는 위험에 노출이 됐었나,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떤 대비가 필요한가 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인데요. 정치권 공방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